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또 즐겁게 한번 방송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비가 하루 종일 또 오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흐리고 해서 비가 지금 약간 새벽에 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좀 비가 그쳐 있는 상태입니다. 10월의 날씨가 썩 좋지를 않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데 아무튼 날씨는 찌뿌리지만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스마일이 지금 삼성벨트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덕양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덕양구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 덕양구를 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도시 정보를 보니까 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85명으로 나오고요. 인구 38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참 2008년도입니다. 왜 이게 2008년도 거를 이 도시정보를 아직 최신화를 안 했는지 지금 2021년도인데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쉽고 이제 덕양구청 홈페이지라든지 행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날씨까지 나오네요. 흐림 어제와 같아요. 18도 정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덕양구 관련해 가지고 키워드로 쭉 나오는데 나무 위키에 그래도 조금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나무 위키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는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덕양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양구청의 전경의 모습이고요. 덕양구 최대 중심가인 화정역 광장 야경이고요. 행주산성 전망대 감사스마일도 다녀왔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조선왕릉 서원릉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차 개요부터 뭐 여담까지 쭉 되어 있는데 일단은 감사스마일이 지금 고양시의 지도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큰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지금 가오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우측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하위 행정구역은 10부동 362통에 2531반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21년 9월에 주민등록 인구는 48만 명 정도, 50만 명이 저는 넘는 줄 알았는데 50만 명이 안 넘네요. 인구 밀도는 뭐 2,9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구청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일산 동구 서구는 한 명인데 덕양구는 갑과 을로 나뉘어져가지고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사선과 초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번호는 02도 쓰고 031도 쓰는데 02번호를 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02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 동부에 위치한 일반 군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일반 구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분구 또 이야기도 지금 있고요. 여러 가지로 또 상당히 앞으로 좋은 호재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쪽으로는 경기도 파주시와 양주시, 동쪽으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일산 동구, 그리고 남쪽으로는 김포시와 강서구에 접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서울과 일산을 최단거리로 오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지역이 바로 덕양구입니다. 역사는 제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징도 외부 사람들의 이건 간단하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고양시 자체의 인지도가 일산에 비해서 떨어져서 덕양구 또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어디 살아 그러면 고양시 산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일산 살아라고 거의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너 어디 살아 그러면 덕양구에 살아, 삼송에 살아, 원흥에 살아, 뭐 지축에 살아, 향동에 살아, 덕은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고양시 내부를 보면 일산 서구는 서부, 일산 동구는 중부, 덕양구는 동부 위치해 있는데 이 세 개구가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잘 발달된 서부하고 중부는 그래도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동구,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덕양구는 상당히 발전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삼성이 이제 입주를 시작했을 때 이쪽에 상당히 많이 무시 또 많이 또 이렇게 그쪽에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은평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하고 고양시에서도 많이 무시당했던 데가 덕양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덕양구에 구도심이 있는데 원당과 화정 그리고 행신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일산 동구랑 서구에 비해 가지고 좀 뭐 예를 들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아서 상당히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또 뭐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불비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달라졌고요. 또 이제 덕양구가 이제 또 분구 얘기도 아마 조만간 아마 내년부터 분구 얘기가 실질적으로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일산 쪽이 60만이고 덕양 쪽이 지금 48만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한 108, 지금 6만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방금 2021년에 덕양이 48만이다 보니까 이제 50만이 넘고 일산, 동구, 송구 합치는 뭐 청릉, 삼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면 60만 더 넘기 때문에 이제 분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담으로 덕양구의 인구가 일산 인구보다 적은 것이 이제 덕양구의 지형이 일산에 비해서 좀 안 좋은 거, 뭐 산도 좀 있고 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접근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다음에 군사 보호구역으로 많이 묶여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청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런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군사기지도 많이 발달되었고 동서남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바람이 또 불어오다가 산에 막혀버리는 단점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나오네요. 뭐 제가 덕양구에 사는 경우에 어디 살아요? 라는 질문이 보통 일산이요. 그리고 상대방도 일산에 살아서 사장직을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일산은 아니고 일산 옆에 덕양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은평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참 앞으로 이제 이런 덕양구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정도로 앞으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거라는 감사스말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담으로 독립시가 된다면 고양시라는 이름을 따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고양의 원을 한번 보면 고봉현의 고봉산과 덕양현의 덕양산이 합쳐가지고 고양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산 동구, 일산 서구 그러니까 돼버린 건 서로 새로운 이름인데 이제 덕양이라는 건 그대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이 덕양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덕양이 앞으로 덕양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덕양 남구나 북구로 이렇게 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2010년대에 들어가지고 원흥지구, 삼성지구 관련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한번 나무위키에 들어가셔가지고 덕양구를 한번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도시행정 관련해서도 인구 50만 명을 채워가지고 이제 분구된 것과 달리 덕양구는 인구 50만을 못 넘기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 되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48만이니까 넘을 것 같고요. 또 국회의원 선거구도 인구가 32만 명이 넘으면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덕양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갑과 을 선구로 되어 있는데 만약 분구가 된다고 하면 덕양 남구, 덕양 북구로 해가지고 아마 국회의원도 선출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분구 추진도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이제 50만 명에 육박해서 분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고양시와 행정안전부도 가까운 시일 안에 덕양구를 분구할 것임을 기정사실한 상태다. 다만 분구 경계선을 확정하는 문제로 분구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덕양구 작년에 이제 분구안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이게 고양시 의회가 주장했던 생활권 이제 덕양 남구, 북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또 이제 고양시 시장님께서 제안했던 동서분구안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지금 안 돼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늦어도 내년에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특례시가 되고 난 이후에 덕양 남구, 북구도 아마 이렇게 분구를 하지 않을까. 더 자세한 이야기가 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이제 좀 나뉘어진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덕양구 분구 보류 이후에 삼성지구 주민은 상대로 생활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추진형 설문조사를 시작했는데
일단 대상 지역의 분동 및 경계 조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분구 사업 재개를 위한 각동의 행정구역 조정 및 신규동 설치의 일환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삼성 1동과 2동으로 지금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삼성 1동과 2동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다만 일단 삼성 1동과 2동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이게 빠르면 뭐 내년에 지금 이렇게 삼성 1동, 2동으로 지금 된다라고만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지금 알게 되면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갖다가 좀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치는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덕양구에 행정동이 나와 있고 법정동이 나와 있는데,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동에 행정동이 있는데 법정동이 삼성동과 오금동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면 창릉동이 행정동인데 동산동과 용두동이 이렇게 같이 쓰고 있고요. 또 화전동 같은 경우는 화정동과 향동동이 같이 쓰고 있고, 뭐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현천동과 덕은동이 이렇게 쓰고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행정동이 삼성동인데 법정동도 삼성동인데, 여기가 지금 삼성동이 지금 삼성 1동, 2동으로 지금 행정동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가 다음번에 알게 되면 정확하게, 제가 카더라라는 걸 좀 싫어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감사스마일에게 개인적으로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정확한 게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번에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행정동도 많고요, 법정동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행정동과 법정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이제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덕양구도 분구가 될 가능성이 내년에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또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덕양구는 이름이 덕양구로는 거의 불리지 않고 옛 읍 이름이라든지 동네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애초에 덕양이라는 지명이 과거 덕양구 지역을 아우르던 덕양현에서 이름을 따와왔다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생활권이 실제로 고양시의 대도로망은 크게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운정과 일산, 화정, 능곡, 행신, 화전, 수색으로 통해서 이어지는 수색로, 그리고 연신내, 파주에서 봉일촌으로 가는 이제 통일로, 이게 두 가지로 해가지고 이제 서울로 접근을 하는데, 참 이 도로가 넓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로를 대신해서 이제 전철로 지금 이런 것들 대체하려고 하는데, 경의중앙선도 배차 간격이 너무 좀 길다 보니까 경의중앙선도 배차 간격이 좀 좁히고, 또 내년에 또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 초 정도 됐을 때 대국 소사선이 지금 또 이제 고양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이 지금 통일로를 확장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로선, 파주에서 삼성까지 들어오는 통일로선도 아마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고양동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관산동, 그리고 원신동. 사람들이 원신동을 잘 모르는데 법정동이 이제 신원동과 원당동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행정동이 이제 원당하고 신원동이 합쳐가지고 원신동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원당하고 신원동하고 어떻게 보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같이 지금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신원동은 서울 전화번호를 씁니다. 이제 이런 부분 또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또 여기에 또 유명한 골프장도 있고요, 뉴코리아 CC도 있고, 또 월산대군이 신원이라는 궁을 짓고 살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였다고 하네요. 서삼릉도 있고요, 고려 공양왕릉도 있고 농협대학도 있고 상당히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갑자기 지금 서삼릉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덕양구 공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장 예민하게 이제 반응하는 지역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양 삼동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단순히 행정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삼동지구에서 이제 홀로 이제 덕양 북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엄청 민원을 많이 넣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분구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신원동에 이제 그 심상정 국회의원님께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대선에도 지금 출마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교동은 지금 여기 보면 법정동이 성사동과 주교동으로 지금 일부 지금 되어 있고요. 원당 구시가지의 교회선 서쪽이라 보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일일이 뭐 주교동과 뭐 성사 1동이 어떻다, 뭐 성사 2동이 어떻다, 홍도동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너무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벌써 또 15분 정도 됐네요.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나무위키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갑을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선거 구 때문에 이제 갑과 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내년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제 뭐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부분을 아마 내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 듯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은 여전히 삼송리라고 흔히 불린다. 정말 이 삼송리, 대박입니다, 이거. 삼송리. 앞으로 뭐 삼송리라고 불려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삼송 신도시로 이제 불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효자동도 있고요. 여담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정말 여기에 이제 여담으로 쭉쭉쭉쭉 되어 있고요. 여기에 지금 이게 나와 있어요. 덕양구 남구 북구 재건축 이전 없이 그대로 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덕양구청으로 지금 쓰는데, 덕양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삼송지구 공공형사부지의 보건소와 통합된 건물로 들어선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원흥역 쪽에 이제 뭐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공공청사 부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법원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송은 참 정말 좋은 호재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1위가 분당구입니다. 분당구 인구가 48만 1216명이네요. 근데 덕양구하고 163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네요. 참 신기한 일이네. 1위가 분당구랍니다. 1위가.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게. 근데 1위가 분당구인데 2위가 덕양구. 앞으로 이제 덕양구가 분당구로 넘어가지 않을까. 덕양구도 분당에 밀릴세라 계속 신규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공교롭게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에 그 대장지구 때문에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죠. 아무튼 뭐 2021년 들어서는 계속 월 단위로 1위를 경쟁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는데, 아무튼 이 여담으로 또 여기 보면 여담으로 지금 쭉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참 이런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고양시에 대해서, 또 특히 덕양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참고하실 분들은 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일단은 덕양구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이제 덕양구 분구라든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이틀 전에 올렸던 그 삼송역 그 복합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삼성역에 지금 들어온다더라, 또 19단지 쪽으로 들어온다더라 막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최초에는 그 삼성역 환승주차장,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지만 이쪽이 삼성역 환승주차장이거든요. 무료로 개방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삼성역 환승주차장으로 SOC 정부 사업 예산을 신청을 해서 좀 긍정적으로 지금 사업 예산을 좀 획득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설계를 한번 넣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 밑으로 지금 3호선이 또 지나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안전 쪽으로 해서 뭐 여기다 수영장을 또 예를 들어 수영장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건물이 올라가다 보면서 이 안전 문제가 아무래도 거론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19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OC 사업에 확보됐던 예산은 다 그대로 19단지 앞쪽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복합문화센터, 삼성복합문화시설 자체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 지금 이제 추경 예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지금 안건을 심의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지금 확보된다고 하면 빠르면 내년에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 카페에서도 삼성역 앞쪽으로 된다더라 또 신문에서도 이 양쪽 기사들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저는 이 19단지 앞쪽으로 삼성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이쪽으로 또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아무튼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감사 스마일 부동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상담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문의를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그 지축지구 비원 관련해가지고 저에게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정말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것까지는 제가 상담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예를 들어서 59 타입을 넣는데 경쟁이 너무 세가지고 안 돼버릴 수도 있고 또 84 타입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넣는데 안 돼버리게 되면 제가 그 원망은 좀 솔직히 또 그 원망을 또 저에게 또 돌리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돌리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청약 상담을 안 하는 이유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청약을 갖다 넣는 데만에 당첨이 안 되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이야기대로 잘 돼가지고 되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감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본인이 그냥 해서 다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잘 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고마워하지 않는데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뭐랄까 그런 책임 전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을 하고 싶어서 방송을 하는 거지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어떤 것들을 쪽집게처럼 뭐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감사 스마일은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부동산 매물도 많이 좀 접수도 좀 해주시고 또 저에게 오셔갖고 부동산 쪽으로 또 매수라든지 매도 문의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잡한 일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또 그런 일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시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남을 갖다가 좀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칭찬 이야기. 그리고 어제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면서 내 집값을 올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면 내 집값을 올리고 싶으시면 인접해 있는 집값을 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삼성에 있는 모 단지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 단지를 띄우지 마시고 내 옆에 단지를 띄우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단지가 올라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 역시도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지만 저는 안 좋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좋은 이야기 해봤자 뭐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좋은 이야기만 하는 이유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갖다가 뭐 욕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칭찬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항상 장점과 단점이 있으면 감자 스마일도 단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대인관계를 맺을 때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장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계속적으로 만나시고 만약에 단점이 너무 많다 장점보다 그래도 단점이 커버가 된다고 하면 장점 위주로 보시고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너무너무 또 방송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고양시 덕양구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이 많을 거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덕양구 관련해서 또 앞으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